비트코인은 저축 수단으로는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저축 수단으로 가기 전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더 가격이 상승할 때는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5년 전 첫날엔 가격이 없었다 그러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받은 할피니가 네. 그 비트코인 가격을 이 사람이 최초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은 이 사람은 비트코인은 제로가 되거나 1,000,000달러가 된다고 했습니다. 야, 그 그렇구나. 1,000,000달러가 되는 건 이 네트워크가 살아나서 음. 비트코인이 불멸의 존재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그 부를 그 비트코인이 흡수하게 되고, 왜냐면 이걸로 어떤 가치 저장도 해야 되고 거래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 활동이 비트코인이라는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되면 와. 이제 1,000,000달러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맨 처음에 그해 12월경에 그 달러당 비트코인이 몇천 개가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얼마가 오른 겁니까? 그렇죠. 네, 뭐 엄청난 거의 뭐 억배 이상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따져보면 이제 그때처럼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는 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거는 결국에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좋은 돈이다 해서 이 세상의 경제 활동을 포괄하게 된다면 그 거기까지 오르는 한계가 있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거기까지 오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은 뭐 영원히 오르는 건 아니고 그 한계까지는 오를 텐데, 그 한계로 갈 때 거쳐가야 될 첫 단계가 이제 금과 비교해서 얼마가 될 거냐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정부들이 발행한 국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화폐의 총량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미국 국채가 지금 한 24조 달러 정도 되고, 네. 그래서 그 채권 규모를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국채 규모도 한 5, 60조 정도 달러 정도는 될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그 어떤 세계 경제가 성장하기까지 한다면 네. 이제 더 상장할 여지가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예. 와. 그 상승률은 뭐 예. 줄어든다 해도 예. 10배 이상이면은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따져봐도 네. 그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을 어딘가는 묻어놔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보면은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빌딩에다가 이렇게 예, 하고. 빌딩도 그렇고 또 그 땅값도 오르는 게 맞아요. 뭐냐면 그 경제가 성장을 하고 생산성 향상이 되면은 한정된 재화인 부동산의 가격은 따라서 오르는 거거든요. 뭐 농촌에 있는 밭을 가진 분들이 거기서 생산성을 올린 게 아니라 그쵸. 그 전체 큰 경제가 뭔가를 이뤄냈을 때 그 대가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자산에 들어가듯이, 경제를 이루는 기본 돈이라는 게 있고, 이 돈이라는 게 누가 마음대로 공급량을 늘리지 않는다면은 네. 이 돈이라는 거는 그 경제의 성장에 따른 과실 정도는 계속 담아낼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저축 수단으로는 계속 갈 거예요. 네. 근데 저축 수단으로 가기 전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있을 때, 현재 단계에서, 그러니까 더 가격이 상승할 때는 뭐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음. 네. 그러면은 그 오늘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가 됐는데 예, 그 성명서에 예. 근데 또 좀 문구가 하나가 좀 애매해가지고요. 그거 질문 한번 드리고 네. 싶은데 이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이제 번역으로 해서 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SEC인 거죠. 다수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 상품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예. 그러면서 뭐 이제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요는 이거 같아요. 비트코인은 승인하지 않았다. 예. 인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ETF는 승인했는데 비트코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싶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해주기 싫었는데 네.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뭐 예.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뭔가 확신이 좀 덜하신 분들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거 뭐 바뀌는 거 아니야. 막 나중에 그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SEC가 뭐 흔쾌히 비트코인을 받아들여서 해준 게 아니고요. 네. 좀 짜증이 날 거예요. 하지만은 월가에서 다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가에서 다 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 ETF를 갖다가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비트코인 신탁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법원에 그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ETF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신탁을. 왜냐하면 신탁은 청산하고 이러는데도 굉장히 복잡하고 아, 그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빼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니까 네. 주식처럼 간단히 거래가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청산도 할 수 있는 ETF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 SEC가 안 해줬거든요. 근데 안 해준 이유가 뭐냐면 그 비트코인은 가격 조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저기 선물 ETF 니네들이 해줘놓고 현물 ETF를 안 해주는데 내가 보기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니들 논리가 궁색하다. 그러네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너무 자의적이다. 음. 그러니까 해주라고 한 건 아닌데 네. 니네들 논리가 말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월가에서도 계속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줬거든요. 할 수 네. 없이. 제가 보기에는 뭐 꼭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미국은 또 그 법원이 세지 않습니까? 불문법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떤 행위를 갖다 나중에 법이 그렇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내려지면 행정부가 그게 따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의 상식,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살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거는 상품이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네. 현존하는 그런 실체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과 미국 법원과 그리고 네. 이거의 가치를 인정하는 미국의 어떤 금융기관들이 다 알고서 하니까 SEC가 우리가 그동안 좀 망신스럽기도 하지만 뭐 자존심 세우려고 한 얘기지 네. 이걸로 뭘 뒤엎거나 그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냥 약간의 뭐 기분 상함 예. 뭐 그런 정도의 자존심, 그, 예. 네, 자존심 끝까지.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뭐 이런 게 뒤바뀌거나 막 불안해서 뭐 뒤집히거나 막 이런 예. 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딘데. 네.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리고 또 요런 좀 의심이 좀 들 수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예. 출시가 됐는데 아, 이게 정말로 많은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냐. 왜냐면은 그런 거죠. 이게 주식 투자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 모바일 앱이 있어도 그 되게 편한데도 안 하잖아요, 투자를. 그런다고 해서 비트코인 이런 게 생긴다고 해서 과연 사겠냐 이런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부터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이제 주로 비트코인을 물어보거든요. 네.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어떻게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아닙니다. 저보다 좀 젊은 분들까지도 못 사요. 아. 왜냐하면 그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앱에 접근해 가지고 거래소하고 그리고 은행 앱을 연결해 가지고 뭐 이러는 게 굉장히 뭐 손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연기금을 주로 가입하는 어떤 그 베이비 부머 세대라든지 부머 세대라든지 이 실질적으로 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서양의 부모 세대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 예.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특히 1거래소 1은행 시스템인데 거긴 다양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카드를 통해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본래 하던 투자를 갖다 하는 게 그 주식을 갖다 투자를 갖다 하고 그 주식은 자기 어떤 자산 자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던 버릇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이거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상 그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오늘 그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그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에서 그 비트코인에 뭐 올해 1,000억 달러가 들어서 내년이면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갈 거다. 내년에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블룸버그에 있는 ETF 분석가가 저는 이제 적은 것만 2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비트코인 분석가가
ETF 분석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릭 발추나스라는 분이 1,000억 달러라는 거 저기 미친 수준이다. 음. 1,000억 달러라는 건 1,000억 달러라는 거는 그 채권 ETF 나왔을 때도 그렇게 못했던 거다. 어. 지금 금이 아까 그 시총이 14조 달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금 ETF의 규모가 지금 1,000억 달러다. 어. 올해 150억 달러만 들어도 몇 년 내에 금을 능가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150억 달러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판매가 될 텐데 네. 그 블랙록이 20억 달러를 확보해 놨다는 얘기도 이미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ETF가 그 굉장한 수요 기로를 견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야 선물 ETF도 있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물은 종이에요. 뭐냐면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를 예측해 가지고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물은 ETF라는 건 팔려고 하면은 그 파는 데가 실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내가 이걸 100개를 사서 해서 주식을 갖다 이렇게 주면은 주식을 10,000개를 하면은 요 가격의 100분의 1로 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현물을 반드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주식을 보면은 액면 분할을 하면은 호재가 되잖아요. 네.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네. X가 작아지니까. 액수가 작아지니까 사기가 편해지고.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이 얼마라고 하고 물어볼 때 그쵸. 6천만 원이야 그럼 이렇게 맞아요. 놀라면서 너무 비싸 하고 안 사거든요. 네. 사토시로 살 수 있는데. 네. 근데 1 비트코인은 1억 사토시예요. 네. 1억 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ETF는 보통 그 시작할 무렵에 25달러 정도로 시작을 한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살 수 있지. 주식- 주식적으로. 주식 한 주에 25달러거든요. 네. 비트코인 비싸대는데 25달러네. 해갖고 이제 심리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 종합해 보면은 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뭐 정확한 걸 짐작하긴 힘들지만은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인 수요가 아니라 장기적인 수요에 더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수수료 경쟁이 이미 붙었어요. 맞아요. 예, 보통 0.8% 정도는 ETF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은 그 최저 수수료로 뭐 0.2%까지 있거든요. 저렴하네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뭘로 돈을 벌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하는 소리도 나오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돈 벌 다른 방법은 뭐 금융기관들이 찾으면 되는 네. 거고. 예. 그리고 그 수수료를 이렇게 낮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기에 고객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수수료를 낮추고 출혈 경쟁을 하면서도 지금 광고 마케팅 경쟁이 또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분은 그 승인되기 전부터도 막 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승인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금융기관들이 초기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많은 네. 고객들을.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해가지고 그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이 알려지고 그럼 아까 들 때 사긴가비요 하고 안 하다가 뭐 거래가 된다면서 이제 자꾸 저러니까 관심이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채택하는 데 있어 갖고 그 초기에는 아주 앞선 얼리 어댑터가 채택하고 이제 그다음에 뭐 그쪽 기업들도 채택하고 이러다가 그 기술의 채택이나 어떤 혁신의 채택에는 뭐 케이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극이. 이러한 마케팅과 어떤 고객 유치 활동이 이런 간극을 갖다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 빠르게 채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만든다고 하면 의외로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바까지 빨리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ETF도 하나의 상품인데 예. 흥행할 거라고 좀 보시긴 하세요. 흥행할 거로 생각하니까 11개의 ETF를 신청하고 광고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이 ETF를 하면서 이제 가격 예측들도 하고 이 분석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분석 중에서 피델리티하고 아크인베스트의 분석을 저는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 분석들을 갖다 보면은
그 중에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분석을 보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도 그 2030년까지는 뭐 적게는 뭐 한 65만 달러, 70만 달러에서 네. 많게는 100만 달러가 넘어갈 거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와.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저브 커런시.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 금을 일부 보유하고 달러하고 이렇게 골고루 보유하지 않습니까? 네. 일부를 보유하는 걸 가정을 조금 해요. 네. 그리고 요 레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 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P2P 화폐로 비트코인. 뭐냐면은 그 개인들이 예컨대 전쟁이 나가지고 갖고 가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숨겨놓는 화폐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게 송금이나 이런 데도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래를 위해서 조금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회계장부 속에 넣어놓을 수가 있고, 뭐 요런,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고객들한테 파는 상품으로 보유할 수가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총 자산의 몇 프로, 뭐 내가 거래에 쓰는 거에 몇 프로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네. 이렇게 계산한 게 65만 달러에서 한 야. 100만 달러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네. 이거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냐면 똑같은 분석을 하더라도 그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시계열상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커지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걸로 이렇게 돼 있듯이 그 저는 이제 뭐 참고하고 들으시면 저는 그 2017년부터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서 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얘기도 하고 글도 쓰고 그리고 자그마한 미디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뭐 접어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게 진짜 2017년부터 그렇게 활동해 오셨으면 진짜 2023년 지금 오늘 ETF가 승인된 시점에서 보면 진짜 이건 상점벽해 완전 뒤집어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저 비트코인 회사 운영하느라고 많이 팔았습니다. 초기에 회사도 비트코인 팔아서 만들고 조금 갖고 있던 거. 네.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 저는 비트코인에 누가 사겠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신이 이렇게 일을 하고 캐시플로우가 나올 때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살아. 꾸준히 살아. 예, 그래서 긴 저축 수단으로. 왜냐면 여기다 몰빵하지 말아라.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변동성이 엄청났거든요. 80% 이상 떨어진 게 몇 번이 됩니다. 그때가 대개 그때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중국 정부나 뭐 한국 정부 뭐 이런 데서 법무부 장관 뭐 금지를 한다, 뭐 폐쇄하겠다고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공포감에 올랐던 게 이제 막 80% 이상 떨어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80% 진짜. 이게 암만 확신을 해도 내 자신을 여기 몰빵하고 있으면 견뎌낼 수가 없고 삶이 망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걸 해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사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또 누가 뭐 물어보는데 저는 계속 DCA를 갖다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꾸준히 살아. 네. 꾸준히 살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는 돈으로 저금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걸로 내가 한 번에 팔자를 고치려다가 정말 팔자가 비뚤어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전 재산이라고 해서 투자해 놨는데 이게 80%가 떨어져서 내가 삶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절대 모든 걸 어떤 데 의지하는 건 아니고 네. 삶은 스스로 살면서 저축 수단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